네, 반갑습니다. 4월 26일 수요일 장중 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좀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감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 하락이 멈출 수 있는 그런 단계 시점에서 반등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어서 괜찮다고 판단이 좀 되네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뭐 반도체, 그 다음에 리오프닝, 그 다음에 대형주, 등등등 해서 잘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시총 상위 종목군이 대체적으로 오늘 반등세 보여주면서, 시장의 흐름을 좀 돌려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지금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하한가를 맞고 있는 종목들은 또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수급은 여전히 매도로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부담감을 주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도 또 결과치를 들여다보면 또 오늘은 계좌가 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약간 찝찝하든 아니면 어쨌든 간에 지수가 좀 올라갈 수 있는 포지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은 지금 실적 좋게 발표해서 아침에 딱 떠서 시작했는데 지금 다시 쭉 빠지고 있거든요. 이거 수급 한번 보면서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차트 먼저 봅니다.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은 제시해드린 가격대 시점에서 일단은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양봉 하나 붙여주면 괜찮아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데드크로스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이 데드크로스가 나오게 되면은 아래쪽 지지선은 일단은 확인을 시켜주는 모습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지선 확인 작업을 며칠 재수 없으면은 일주일, 2주일, 한 달 이렇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 유지가 좀 됩니다.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골든크로스로 전환되는 그 포인트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데드크로스 내려오는 상황, 그 다음에 데드크로스 나온 상황, 그 다음에 유지가 되는 상황, 돌파하려고 가는 상황, 돌파된 상황. 그러니까 우리는 돌파하려고 가는 상황에서 돌파된 상황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현재는 구간을 하나, 둘, 세 개 정도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바로 급반등한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종목 장세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지지점을 잡아준 것은 어느 정도 확실해 보이죠. 그래서 어제 오후에 시점부터 좀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들이 잘 연결되고 있어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반등 포인트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830포인트 정도까지 또 밀리긴 했었는데 다시 올라서는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조금 캔들의 모양 자체가 괜찮아져야 되죠. 그리고 지지선 근처에 왔기 때문에 더 밀린다든지 하는 형태보다는 일단 지켜지는 형태로 가는 모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변화가 더 다르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오늘의 포인트만 봐서는 그래도 지지점이 잘 나오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은 지금 1000억 가까이 순매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 800억, 코스닥 쪽은 지금 800억, 6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코스피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은 편이죠. 조금 올라갔던 종목들을 때리고 들어가는 형태로 가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되는 모습이니까 이 부분들 조금 참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자동차주들이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동차 종목군들이 좀 많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서 도대체 뭐지? 어제 많이 올라왔는데 왜 내리지? 실적 좋게 나왔는데 왜 그러지?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삼성전자, 특히 오늘 하이닉스가 괜찮은 모습이죠. 삼성전자도 괜찮고요. LG엔솔루션도 아까는 별로였는데 지금은 좀 평대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올라가 있고요. 현대차가 오늘 장중에 많이 올랐었어요. 이게 오늘 3% 넘게 상승하면서 빵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보합으로 떨어져서 마이너스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포스코 퓨처엠하고 포스코 홀딩스는 현재 마이너스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죠.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가 지금 보면은 22만원까지 밀렸어요. 이게 1월 1일이야?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뭔가 악재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대형주가 이렇게 많이 밀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료를 좀 살펴보게 되시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오늘 나온 거 없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1분기 매출이 14조, 그 다음에 전년 대비해서 29% 올라왔다. 영업이익도 8% 올라왔다. 영업이익 4천억 나왔어요. 괜찮게 잘 나온 거죠.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예상치보다는 조금 덜 나왔다 이런 거 같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이게 지금 악재가 나올 게 없잖아요. 그죠? 오히려 좋은 소식 나와서 이게 팔아먹는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수급 동향에서 살펴보게 되시면 오늘 현재가 상황에서는 외국인들 매수가 매수와 매도가 지금 비슷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외국인이나 또는 기관 쪽이나 이런 쪽에서 매도가 왕창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 보이는데 프로그램 매도가 있어요. 프로그램 매도가.
걔네들이 이제 시스템적으로 정해놓은 그런 부분에서 차익 실현이 좀 들어간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갑자기 던지는 물량들이 나오는 그런 형태로 지금 현대모비스뿐만 아니라 현대위아도 같은 상황이거든요.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뭐 창구나 이런 것들 살펴보게 되시면 매도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HI증권, 네. 여기,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도, 네, 여기는 좀 다르네요. 그럼 다른 데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뭐지? 라고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네, 특별히 뭐 매도가 많이 나왔다거나 그런 형태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프로그램 쪽에서 뭔가 세팅되어 있는 부분에서 차익 실현이 들어간 건 아니겠는가. 오늘 쉬고 올라갈 때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산, 뭔가 세팅이 맞춰져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오늘 현대차나 뭐 다른 것들도 보셔도 마찬가지 겠습니다만 자동차 부품주들이 다 같이 이렇게 동반적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반적으로 이제 이쪽은 다 때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즉 실적 발표가 나오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자 지금 다 때려가 되는 거라서 뭐 일시적으로 자금이 크게 나올 수 있겠는데 뭐 어쨌든 실적 좋게 나오고 분위기 좋게 나오고 지지선 그렇게 멀지 않죠. 네, 별 문제 없어요. 우리 뭐 이게 이만큼 올라가서 신난다 좋아요라고 부분이 좀 있었지만 이만큼 떨어진다고 해서 뭐 걱정될 건 없잖아요. 지금 라인 때는 뭐예요? 뭐 지지 라인 때 근처까지 왔는데 여기서 팔아먹을 위치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더 놔두세요. 더 놔두시면 되고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저점을 잡는 게 중요한데 아직은 저점을 못 잡았죠. 그러니까 저점을 잡고 뭐 반등이 나가게 되면 많이 회복을 해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복이 얼만큼 나올런지는 이제 오후에 보면서 가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밑에까지 밀렸는데 뭐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겠죠. 그럼 매수해도 됩니까? 네, 매수도 지금 보면은 매수 존에 왔어요. 그래서 매수를 해도 괜찮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한 방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충격 흡수를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장 매수보다는 좀 기다리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별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아요. 내린다 하더라도. 네. 뭐 그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볼게요. 뭐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금융 섹터들 다시 조금 내리는 형태 그렇게 가 있죠. 지금 은행 쪽 상황이 별로 안 좋아서 금리를 다시 동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제 올랐던 은행주들이 다시 좀 내리는 모습이고요. 네, 그다음에 보험주들도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 말고는 뭐 지금 대부분이 나쁘지 않다고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의 보합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대형주 중심으로 우상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 넘어가 볼게요. 코스닥 쪽은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요거는 조금 네 의미가 있어요. 네. 요거 지금 그동안 완전히 안 보이던 모습이죠. 요거는 지금 꺾이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주의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만약에 들고 있다면은 매도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지금 일단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서 에코프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에코프로 비하면 오늘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LNF 계속 빠지네요. 네, 그다음에 오늘은 뭐 SM 이런 것들 좀 올라오긴 했는데 특이사항은 없죠. 네,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천보가 오늘 또 5% 빠졌어요. 어제도 15% 빠졌는데 아마도 2차전지 쪽에서 순환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날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삼천당지역이 아침에 또 많이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이게 11%까지 빠졌다가 그래도 좀 올라온 모습이네요. 근데 지난번에 빠진 거하고 합치면은 20%가 넘는 하락이라 이것도 고점 대비 낙폭이 좀 커져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근데 2차전지가 오늘은 그래도 좀 버텨요. 네, 좀 버티는 모습이라서 그렇게까지 뭐 저거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뭐 내렸었던 윤성 FNC 같은 경우도 네, 지지점 21선에 일단 지지하는 모습인데 만약에 이게 무너진다 그러면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2차전지들이 일단은 1차적으로 하락하고 나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한 것 같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나노 신세조 역시 마찬가지죠. 지지선대에서 더 밀리지 않는 모습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지지선에 뭉개고 있다. 지지선과 비비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일단은 지지받는 것이 맞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도 볼게요. 오늘은 상한가 종목이 많지는 않네요. KD, 그 다음에 A프로젠, HNG가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건드리기엔 좀 어려운 종목들이죠. KD는 시총이 상한가가 2번 갔는데 252억이고요. 이거 뭐 매수할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A프로젠, HNG 역시 마찬가지. 시총이 지금 상한가 가가지고 590억. 뭐 이런 것들은 건드리기가 좀 어렵겠죠. 네, 그 다음에 디젠스, 삼화전자가 반등세를 좀 잘 보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포스코 스틸리온은 좀 강세가 나타나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고요. 뭐 특이사항은 네, 없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자, 아래로 내려보면은 오늘 그래도 2% 정도 상승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들이 상승 기조를 많이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2% 이상 올라간 종목이 300개도 안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1%, 2% 정도 또는 보합 수준에서 유지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는 부담이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락률 볼게요.
하락률 보시면 뭐가 또 다시 하한가로 들어가니 비치로시스가 하한가로 들어가 버렸네. 얘는 뭔데 여기서 또 끼어드는 거예요? 아, 시청이 186억. 네. 시청이 너무 작아서 사실 뭐 여러분들이 건드실 만한 종목은 아니겠습니다만 왜 뭔데 뭐 때문에 뭐 유상증자 구주주 배정으로 유상증자한다. 뭐 근데 요거는 별 뭐 이미 나와있던 얘기 같은데요. 네, 그래서 뭐 별 문제도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런 것들은. 네,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올라가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 다음에 대성홀딩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지만 대성홀딩스, 선광, 그 다음에 삼천리, 서울가스 오늘 점 하한가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이 하한가에 대한 부분들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받아주는 게 있어야지 풀린다고. 그러니까 이 6개 종목이 어디가 하한가였는데 제가 2가지 종목에 대해서는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세방하고요. 다우데이터는 오늘 하한가가 풀릴 것이다. 왜? 다우데이터는 뭐예요? 아래쪽 지지받는 포인트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더 밀고 내려가면은 밑에서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쯤에서 끝내자라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특히 세방 같은 경우는 뭐 공매도가 못 들어간 종목이지만 다우데이터는 공매도가 들어간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은 다우데이터 쪽에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가는 게 잡힐 거예요. 네, 외국인 매수 들어가는 게 보이죠? 이게 아침만 하더라도요, 조금 치고 올라갈 때 이게 훅 들어갔거든요. 이게 뭐였냐면 네, 공매도 환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쳐놓은 것들에 대한 환매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갖고 있는 물량들 이제 팔 수 있을 때 팔고 있는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방은 지금 보면 외국인 매수가 없이 그냥 팔기만 하죠. 네, 지금에 팔아야 되겠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왜요?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팔아야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네, 이게 아닌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받아주는 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대성홀딩스는 지금 190만 주, 선광이 160만 주, 삼천리 90만 주, 그 다음에 서울가스가 73만 주, 물량 많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끝난다 그러면 내일도 빠져요. 네, 내일도 빠지는데, 대성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하한가 폭이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진짜 받아주는 위치까지 가려고 그러면은요 뭐 이렇게까지 봐야 되나 싶긴 한데 여기 20만원 밑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4,000원인데 2만원 아래쪽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 피곤하죠. 선광 역시 마찬가지죠. 받아주는 데까지 가려고 그러면 얼마겠습니까 이게. 이것도 가격이 네 여기 위치까지 간다 그러면 27,000원 이렇게 되는데 아직 더 남아있다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삼천리 역시 마찬가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점한가 떨어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네, 받아주는 데까지 한 번 더 빠져야 된다. 그러면은 삼천리 같은 경우는 내일 정도면 네, 뭐 한가 풀릴 수 있겠죠.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지지선이 가까이 있는 것들은 어디까지 맞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겠죠. 얘도 지금 보면 저 아래쪽 봐야 되니까 한 차례 정도는 더 맞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하한가 행진도요. 네, 뭐 그동안 올라갔던 거 싹 벗겨내고 나면은 어느 정도는 반등의 포인트를 열어주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겁니다. 대신에 지금은 뭐 곡대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됩니다. 50만원에서 지금 16만원. 근데 더 떨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5분의 1 또는 그 이상의 하락률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지선이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더 많이 빠진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래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질 때는 받아주는 물량이 더 없어요. 그러면은 매도가 많을 때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뭐 그런 정도고 오늘 내려간 종목들 상황 보시면 2%대, 아까 플러스도 2%대였죠. 그래서 오늘 소폭 올랐거나 아니면 보합이거나 이 정도면 됩니다. 이 논란의 종목들만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네, 오늘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적 움직임 보면 현대차 사고 있어요. 현대차, 기아차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에서는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대신에 지금 현대 모비스 네 팔고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 현대 위아도 팔고 있고요. 얘들 약간 네 뭔가 또 이제 이런 매도를 통해 가지고 뭔가 단기 차익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챙기고 나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하이닉스 매수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 로템, 그다음에 카카오, 현대차 역시 사고 있죠. 네,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와 있는데 물량 자체가 많지 않아서 특이하지는 않고요. 하이닉스 쪽에 매수가 조금 많이 들어가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도는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포스코 DX 이런 쪽 포스코 관련주들 매도가 있고요. 네, 금양도 매도가 있습니다. 오늘 금양이 뭐 콩고였나요? 콩고 쪽에 뭐 그 리튬 광산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얘기 나와서 시간의 강세였는데
네, 생각보다 강하게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고, 세방 물량 나오니까 바로 팔죠. 네, 그 다음에, 다우 데이터 뭐 이런 것들도, 네, 물량 나올 때 바로 팔고 있을 거예요. 물량 안 나오면 못 팔아도 이런 건 바로 팔겠죠. 그 다음에 LG에너솔루션, 뭐 LNF, 현대모비스 이런 쪽으로 매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아 이런 그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시 될 만한 내용은 아닌데, 지수가 지금, 네, 상황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도 판단되고, 일시적으로 아침에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졌기 때문에 약간의 차익 실현이었을 것이다 생각한다면 오후에 반등 포인트를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당장 매수 접근하기보다는 일단 반등 나오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대응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전체적으로는 오늘이 이제 저점을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신용 물량에 대한 어떤 칼질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서 뭐 좀 힘들게 하는 종목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오늘 계좌가 그래도 플러스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편안하게 투자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점에 있는 종목들만 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오늘은 네 이렇게 네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감 보고요. 마감 시장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